들판에, 집안에 엄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엄마의 손을 잡아본 기억. 자식인 우리는 언제 엄마의 손을 잡았나요? 여기 손을 보는 것만으로, 잡는 것만으로 가슴 아픈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끄실 거가 미소하고 앉으라. 너 대구 가다가 또 쉬고. 아니야, 끄을 거가 무서워서 내버려. 아이 괜찮아. 맨날 엄마가 앞에서 이렇게 끄는데 괜찮아. 맛이 좋아. 거기다 짐을 많이 실게 그러지. 딸이 오면 수다쟁이가 되는 엄마. 그런 엄마를 보는 것이 가슴 아픈 딸.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고 사마. 딸의 마음 알기에 엄마는 노래 한 곡으로 딸을 달랩니다. 엄마의 손이 없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엄마의 노래가 슬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것을. 남아있는 한 손으로도 자식밖에 모르는 엄마. 한 손이라 더 그리울 엄마의 손을 만납니다. 전라남도 한평의 작은 시골 마을. 이 마을 언덕배기에 엄마가 삽니다. 엄마의 손이 닿는 곳은 꽃밭이 되고 텃밭이 됩니다. 육남매 다 키우고 엄마 살림은 점점 더 단출해졌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았죠. 송혜 씨 팬인 엄마는 올해 88. 비단옷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저 명엄마 여자 가시는 저는 우리 막둥이 우리 큰아들 큰딸 여기 셋째 딸 여기 나 다 있지. 많은 응원을 주시고 기뻐하시니까. 아버지 떠나보내고 37년. 국수장사부터 떡장사, 쌀장사에서 번 돈으로 엄마는 6 자식을 키웠습니다. 요즘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툇마루 위 의자에서 보냅니다. 언덕배기 엄마의 집은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명당이지요. 여기 안 갔으면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경치가 좋아. 저 우리 딸네 집도 다 보이고 딸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그러는 게 그거 잘 안 갔어. 아이고 사고가 이러고 손이 다쳐놓은 게 그래 시방은 그래도 괜찮은 게 오라고 가래. 오라온 게 가. 그전에는 안 갔는데 딸 손이 이러고 생기고 나도 이러고 생기고 한 게 안 갔는데 시방은 쑥출이라고 오라게 그게 또 가대. 그전에는 가도 안 했어. 아이고. 방앗간 기계에 손을 잃은 둘째 딸만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시린 엄마.
설상가상 딸이 다친 그 이듬해 엄마도 똑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손 잃은 건 잊고 산 지 오래됐죠. 할머니, 지금 뜯고 계신 게 뭐예요? 이거 솔, 솔. 예? 솔이요, 솔. 솔. 솔, 솔. 이거 삶아서 무쳐 먹는 것도 삶아서 무쳐 먹고 그냥 김치도 담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 드시게요? 이제 뼈아래 딸 갖다 줘야지. 김치를 담으려고. 물을 하려고 물이. 엄마는 두 손 성할 때나 지금이나 푸성귀 심어서 자식들 먼저 챙깁니다. 엄마의 손길이 닿으면 이름 모를 푸성귀도 맛있는 반찬거리가 되죠. 한 손을 잃기 전 봉지 하나 묶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한 손이어서 오래 걸리고 또 엄마와 똑같이 손을 잃은 둘째 딸이 풀기 쉬우라고 오래 걸립니다. 여름 한나무 잡아대기면 이렇게 여름 풀어줘 보게. 이거 묶고 갖고. 반찬이 아무것도 없는 게 여름 반찬 만들어. 그럼 제가 딸 갖다 줄게요. 네. 갖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것도 말고 반찬이 없은 게 만들으라고. 이제 죽어도 먹고 우도 먹고 둘이 먹으자고. 둘이 만들어 먹자고 그래. 할머니도 먹고 거기도 먹고 딸도 먹고. 여러 가지만 써. 두 집이 먹어. 야, 낳고 저 파도 크면 이제 다 뽑아서 갖다 줘. 딸의 집은 엄마 집에서 지척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죠. 엄마가 다듬어준 부추를 챙겨왔습니다. 어머니, 이 받으세요. 고추? 그렇게 다 묶어까지 좀 주셨어? 예. 저따라 갖다 주래요. 어머니 많이도 갖고 오셨네. 이거 반찬 만들어가지고 응, 주라고. 딸 먹고. 응, 당신도 주라고. 알았어. 고추 엄마가 캐져갖고 가깝대요. 엄마가 예. 아주 정성 그대 갖고. 벌써 예. 또 다발다가 노인 양반이 다발다가 다 먹고 가겠네.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장모님 정성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사위. 딸은 한평에서도 떡맛 좋기로 소문난 40년 떡방앗간 안주인입니다. 예쁜 떡보다 철 따라 나는 재료로 만든 쥐철떡이 인기가 좋죠. 쑥개떡이요. 티켓트 해가지고 예. 뭐 잔치하시는 거예요? 아 잔치는 안 오고 저희 서울 살거든요. 저요. 그래서 가지고 해가지고 가려고요. 여기서 먹기도 하고. 하고 예. 애들도 주고. 예. 예. 장가가나 이런 데도 주고. 한평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떡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올해 예순인 엄마의 둘째 딸 정숙 씨. 떡 만들고 간 맞추는데 자타공인 1인자입니다. 모두 엄마한테 배운 손맛이지요. 떡을 만들 때는 항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맛있는 떡이 나와. 그 마음 먹기까지
한때는 떡이 지긋지긋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비누리만 이것만 벌려줘. 어? 손안 씻어도 그냥 비누리만 잡고 있으면 돼. 비누리만 딱 잡고 있어. 그것이 어려운데. 방앗간 문 열고 39 되던 해 정숙 씨는 방앗간 기계에 왼손을 잃었습니다. 불편함을 잊어버리고 산 지는 오래됐습니다. 한 손으로 떡을 만든 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한 손이라도 그러면 여기다 딱 쥐고 그러고 손 두 손 있는 사람은 더 잘한다라. 어째 한 손인 줄 와요? 별일이 다 많네. 아니 두 손 있는 사람은 더 잘해. 얼마나 야물나갖고 근력도 시고 얼마나 근력이 신지 몰라. 떡집 맡아서 근력이 보고 있으면 근력이 얼마나 신지 몰라요. 방앗간을 벗어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엄마 생각이 납니다. 부추를 풀어보니 헹굴 것도 없이 깨끗이 다듬어져 왔습니다. 깨소금에 고춧가루, 찹쌀풀, 3년 묵은 매실액에 젓갈까지 양념을 아끼지 않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부추김치 맛을 딸 셋 중 정숙 씨가 제일 잘 따라합니다. 불편한 손에 연세를 많이 잡순 후로 통 끼니를 챙겨 드시지 않아 엄마에게 보낼 반찬은 각별히 더 신경 씁니다. 못 만들지. 그게 묵은지 내가 담아준 거 그것만 잡수자 이제. 언니가 이제 좀 해다 좀 먹고, 내가 좀 해다 좀 먹고, 저쪽은 또 막내 동생이 좀 해다 좀 먹고. 그러면 김치에다 먹겠지. 담담하게 말은 해도 6남매 중 엄마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딸이 둘째 딸 정숙 씨입니다. 맞아요? 짜진 않구만. 밥에다 먹으면 썩었어. 우리는 조금만 먹고 엄마는 많이. 우리는 조금만 먹고 이것만. 우리는 쬐까만 먹고 엄마는 엄마 많이. 한참 못 해잡으니까. 엄마는 많이. 엄마가 딸을 위해 부추 봉지를 풀기 쉽게 매듭진 것처럼 딸도 엄마를 위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여기가 버려지고 이쪽도 버려지고 야, 또 해야지. 해야 돼. 근데 여기가 버려져서 반지지 않냐게. 그래서 양반도 이렇게 좀. 삼형제 모두 장가 보내고 정숙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삽니다. 시켜주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마치고 나서야 의수를 벗습니다. 물집이 생겨갖고. 벌써 20년이 지난 사고. 양쪽을 모두 쓰는 정숙 씨의 손은 상처투성입니다. 근데 차로만 자는 거야. 잠자기 전 아내의 손을 마사지해주는 사람은 남편 이동곤 씨입니다. 한때는 한평에서 인기 좋기로 둘째가라면서 어렵던 남편은 사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시원하대? 응. 이게 제가 최고라는 거예요.
새끼가 필요 없잖아. 에? 그러지 다 가버렸으니. 봐봐, 저기 사고 대신에 다 가버리네요. 내가 당신 지켜주고, 당신 나 지켜주고, 응? 왜 나 미워지 말라고, 당신. 응? 내 큰게 맨날 열가 모두 갑대 사람들이. 나 이게 많으니까. 살갑게 배어난 남편만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분만 사랑하면 뭐할까 이제. 오, 기절 체풍하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소에 데리고 사는 거 아니, 지금까지. 19에 그 많던 총각들 다 뿌리치고 10살 많은 남편을 만나 방앗간을 열었습니다. 39 되던 해에 왼손을 잃었지만 정숙 씨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죠. 이제는 삼형제 모두 장가 보내고 자식들이 엄마의 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다 잊어버렸고 그걸 다시 생각해봤더니 뭐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필요 없지. 식구 뒤에 항시 그림자처럼 따라 붙어서 어느 물체 드는 물건 있으면 제가 먼저 들어서 일을 하고 또 식구가 못 오는 거 있으면 내가 가서 협조해주고 항시 그런 식으로 뒤에 항시 따라 붙어서 일을 해줘요 내가. 아침부터 방앗간에 쑥 씻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어릴 때부터 손발 맞추던 사이. 정숙 씨의 아들 삼형제 중 첫째와 둘째입니다. 엄마의 손을 더울기 위해 삼형제는 방앗간으로 출근합니다. 지금이야 삼형제 일이 됐지만 방앗간 문을 열고 쑥을 씻고 삶는 일은 외할머니 일이었습니다. 쑥을 추리러 아침 일찍 엄마가 왔습니다. 딸이 방앗간 기계에 손을 잃고 그 이듬해 같은 기계에 당신마저 손을 잃기 전까지 푹푹 찌는 더위에도 가마솥에 쑥 삶는 일을 쉼없이 하던 엄마였습니다. 그전에는 이 손이 안 다쳤거든. 손이 안 다쳤는데 일도 많이 주고 떡도 많이 오고 그랬지. 근데 시방 손 다치는 거에 벌 이따가 와서 이런 것만 조금 해주고. 그 손지들이 다 한 게, 손지들 시인놈들이 와서 다 한 게야. 든든하겠네. 든든하지 아무것도 안 해 이제. 딸과 함께 문턱이 닳도록 방앗간을 드나들었던 엄마. 이제 딸내 방앗간에서 엄마의 지정석은 마당이 됐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따로 정한 것도 아닌데 방앗간 안은 모녀가 함께 들어가지 않는 금지구역이 됐죠. 그래도 쑥을 추리는 봄, 모신잎 다듬는 가을에 딸의 손을 거둘 수 있어 엄마는 좋습니다. 엄마 세탁기 고장났어요. 엄마 세탁기 고장났어? 응? 세탁기 고장났어요? 예. 아니요. 그게. 세탁기 빨래에다 지금 안 하시냐고요. 아니 세탁기가 빠져가지고 어디다 한대야? 고장났다 했잖아 옛날에. 이게 섭씨 안 나게. 한 번 내려가고 응. 한 번 또 내려오면 응. 6이 돼야 그놈을 또 이렇게 푼단 게. 아 그러면 세탁기 싸진 사람들 하나 사자 그래야지. 냅둬 그래. 안 산다게? 아 이제 또 그놈을 갖고 뭐라는 세탁기가 얼마 안 사나 안 비싼데. 그걸 죽게 섰어야 냉장고도 고장났어요? 죽게 섰어야 엄마 냉장고도 고장났어? 고장 안 났어.
손을 다친 후로 엄마는 딸 앞에서 괜찮다는 말이 더 늘어났습니다. 딸의 방앗간에서 다친 당신 손 때문에 20년 넘게 가슴 아팠을 딸에게 엄마는 늘 괜찮다, 괜찮다 했습니다. 도로는 이제 세면발트라 걸어가는데 거기 어둑 올라갈 때 힘드시잖아요. 가셨어? 어떻게 밀고 갔어? 또 막 다리 틀어져요? 호텔이 그거 같아. 안 되겠네. 엄마 그거 하나 사야지. 밀게. 응? 밀게 사야지. 안 되겠어. 아이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 뭐가 괜찮아. 그리고 끊어지도 않구만. 끊어지도 않더만 무엇이 괜찮아요. 칠성이야. 손에 쑥대가 끼고 울퉁불퉁 관절염이 와도 엄마는 괜찮다 하십니다. 평생 장갑도 끼지 않고 놀리지도 않은 엄마의 고단한 손은 평생 해온 일을 닮아 있습니다. 한 손 없는 불편함은 이 두 사람만 압니다. 엄마 혼자 알아서 하는데도 딸의 손은 저절로 엄마에게 갑니다. 뒤집어봐 또. 뒤집어봐 여기. 잃어버린 왼손의 짐까지 20년간 짊어진 엄마의 오른손. 남아있는 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손 지금 옷은 널어갖고 내가 짐 줄게. 지금 말려야 되는 게. 이거 빨리 해달라고. 아무리 닦아도 평생 일한 세월의 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엄마 솔지 담았어요. 솔지 담았어요, 엄마. 응, 가서 드셔. 네 개 남았는 게 더 괜찮아. 쑥철인 요즘 엄마가 매일같이 오는데도 정숙 씨는 올 때마다 밀차에 떡과 반찬을 가득 실어 보냅니다. 네, 닫아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하루 종일 쑥 쉬셨으니까 돈 좀 줬으니까. 아니요, 아들아서 사줬어. 무슨 왜 어쩌지? 얼른 주머니 넣고 가자. 얼른 빨리 어쩌냐고. 어떻게 하면 뭐라도 더 실어보낼까 애틋한 이 딸의 애정 공세는 오늘도 끝날 줄 모릅니다. 예, 이제 끌고 가봐, 엄마. 가겠어? 일단 도로로 가자. 얼른 오셔. 간만이네. 다시 엄마. 밀고 가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발통 반드시. 역시나 밀차 바퀴가 말썽. 딸네 집에 왔다 가는 엄마의 밀차 바퀴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됐어, 이제 그만. 딸이 손을 대니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뭐가요? 어디? 괜찮아, 한대?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응. 이제 가셔봐. 응. 네. 천천히 가셔요. 조심히, 엄마. 엄마와 딸이 각자 돌아서는 길 위에 있습니다. 집에 가는 엄마도 방앗간으로 돌아가는 딸도 착잡해지는 길이죠. 엄마 집 가면 슬퍼요, 항시. 슬퍼. 왜 그러냐고 뭐. 나는 이제 손 없어도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는 동생이 있어도 맨날 어디 나가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살니까
몹시 슬퍼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 집을 잘 안 가요. 속상하니까. 엄마 집 가가지고 무엇이냐 당신이 한 손으로 다 하고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걸어서 지쳐긴 엄마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도, 엄마 집을 가기 힘든 딸도 천리길 같은 길이 됐습니다. 자식 앞에서만 괜찮다 할 뿐 엄마는 텅 빈 밀차를 끄는 것도 힘에 부칠 나이입니다. 엄마는 아직 장가 안 간 아들과 삽니다. 터울 많은 동생들에게도 딸은 엄마 같은 누이 언니입니다. 방앗간 일을 하며 동생들 학비를 보태준 고마운 딸이었죠. 엄마네 집에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세탁기를 바꿔준다기에 한사코 마다했는데 기어이 딸이 주문을 한 모양입니다. 딸에게는 괜찮다고 했지만 손이 불편한 엄마에게 꼭 필요한 선물. 딸이 주문한 세탁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는 내심 궁금합니다. 상당히 보시면 전원 눌리고 여기 눌려보세요. 여기 눌려봐. 여름 한번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불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만 눌려. 여기만 눌러. 눌려봐. 이러고 요거. 그럼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면서. 아, 여름 들고 여름 들고. 그러죠. 이렇게 하시고. 그쪽이 예, 이제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청소를 해줘야 돼. 청소해줘야 돼? 예, 2개 양쪽에. 그래야 옷이 깨끗해. 안 그러면 옷이 안 깨끗해요. 그것도 이상하네. 예? 뭐냐 안 갖고 많이. 옛날 거하고 뭐냐고. 옛날 틀리고. 거보다 훨씬 좋지. 빨래만 잘 되면 그만인데. 통 큰 딸은 전에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머리 남아야 여기. 딸이 보낸 세탁기로 밀린 빨래 마쳤습니다. 복덩꽃이 이쁘게 피어졌다. 엄마 기분이 좋습니다. 복덩이 올랐네. 새하지. 고맙다고 전화할까 내려가 볼까 망설이다 그냥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쁘디요? 바빠? 조금 바빠요. 조금. 많이는 안 바쁘고. 안 바빠? 바빠도 걱정, 안 바빠도 걱정. 바람만 불어도 자식 생각이 납니다. 손도 다치고 그 문병이가 걸려갖고 이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나중에 보기에는 머리 길었더만. 그 딸 고장 팍한 사람이야. 고장 팍했어 저는. 여보, 네. 일어났어. 네. 일어났어. 딸의 방앗간은 이른 새벽부터 돌아갑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정숙 씨의 남편 이동곤 씨입니다. 아내가 나오기 전까지
자식 삼형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떡을 만들 재료를 준비해 놓고 있지요. 보통 새 의수를 쓰면 2, 3년은 간다는데 정숙 씨의 의수는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손이 망가졌어. 20년 넘게 차는 의수지만 쪽잠 자고 일어나 새벽에 퉁퉁 부어있는 팔에 차야 하는 의수는 정말이지 내 손 같지 않습니다. 일어나기 힘드시죠? 아 힘들어도 그냥 일어나야지 어떡해요. 떡이 많은데 해야지.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떡에 오후 택배 떡까지 맞추려면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라 떡이 많네요. 아들님 모서리 내려놓으세요. 네, 합니다. 아들님 빨리요. 네. 첫째 명호 씨, 삼형제 중 신참입니다. 도시 생활 마무리하고 동생들과 엄마의 손을 도울기 위해 방앗간에 들어왔죠. 그래도 엄마에게 봉급받는 직원이 된 지 벌써 8년째. 신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삼형제 중 가장 먼저 출근해 엄마 옆에 항상 붙어 엄마의 손을 거둡니다. 한 5년? 5년 됐다. 다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엄마 손맛 따라가려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한 5년. 따지고 보면 고사리 손으로 엄마의 일손을 도운 건 10대 때부터였습니다. 그중 떡 포장하느라 학교 지각을 일삼았던 아들은 최고참 막내 명화 씨입니다. 옛날에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이걸 할머니가 다 했어요. 요 속세다 삶아서 보면 할머니가. 와 이게 할머니. 나 어렸을 때. 할머니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죠 옛날에. 그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어나 삼형제 학교 보내고 정숙 씨는 엄마와 떡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엄마 대신 듬직한 아들 삼형제가 방앗간의 직원이죠. 한 사람 먹고 한 사람 썰어서 잡아줘야 되게 시간가. 내가 없으면 또 막혀버려. 네, 또 이렇게 선바는 구스해주고 하나 있지. 그래 일살천리하게 쫙쫙 끝나버려. 문제지 문제. 내가 없으면 깎아내 막혀버려. 그만 앉아.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엄마와 하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덤은 필수, 양은 손 가는 대로입니다. 적당히 담으라. 뭐 많이 담나? 좀 많이 담으면 주는 줄 알고. 엄청 뻐. 이걸 하나 담아도 되는데 조금씩.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랬습니다. 어릴 적 쌀 장사 가는 엄마를 따라다니다 보면 엄마는 푹푹 퍼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안 찍어 먹어도 되고. 고물 넣은 봉지 묶을 때도 받는 사람이 풀기 쉬워야 한다고 엄마는 말했죠.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찍어 주시는데. 내가 꽉 묶어보면 그 양반들 여기 찢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돼. 풀기 줘라고 일부러. 풀기 줘라고. 늘선하게 풀기 줘라고. 양도 듬뿍 담고 받는 사람도 배려해 느슨하게 묶은 콩고물 봉지. 자식은 그렇게 엄마를 보고 배웁니다. 어쩔 때 한 소리로 막 들고 가다가 그릇 같은 거 막 깨끗고 막 그럴 때는 진짜
마음이 막 쓰려. 그러다도 이제 그때는 잠시 금방 아이요 손 하나로 손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마음을 달래자 또 그럴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 아들아 저렇게 손 2개 없어도 저렇게 열심히 산디 너희들은 무엇이냐 손도 있고 발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 우리 아들들이 대답을 잘해 예. 며칠 후 엄마가 딸네 집으로 향합니다. 요 며칠 계속 비가 와 엄마는 나흘 만에 딸네 집에 왔습니다. 딸네 집만 오면 절로 나오는 엄마의 미소. 방앗간 마당에는 엄마의 손이 필요한 향긋한 쑥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앗간 일로 바빠야 할 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엄마는 걱정입니다. 무시라고 뭐 했잖아. 무시라고 뭐 해. 기름가루 많이 왔어. 기름자가 많이 왔어요? 나들이 철인 요즘 떡 주문 양이 많았습니다. 새벽 1시부터 일어나 잠자기 전까지 한 손으로 힘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골반과 다리가 자주 저려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자식 앞에서는 절대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도 엄마 챙기는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비 오기 전에 뿌려야 하는데 우리 딸이 뿌리기다가 몸에 다리가 껴룩껴룩 이렇게 이상하고 다리가 이상하게 아프더니 껴룩껴룩하네. 아무리 내색 안 한다 해도 엄마 눈은 못 속입니다. 엄마네 집에 꽃이 많이 펴 있어요? 엄마네 집에 꽃이 많이 펴 있어? 꽃이? 꽃이 많이 펴 있냐고요. 여자 가서 많이 있어? 푸른 꽃. 백남은 또 노란 꽃이 도로까지 많이 피고. 오늘도 밀차바퀴가 힘에 부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엄마 혼자가 아닙니다. 석 달 만에 가는 엄마 집. 꽃 핑계 대고 딸이 먼저 나섰습니다. 쑥 많이 있다. 여봐래요. 쑥. 여봐래요. 쑥. 저 가세도 많이 있고. 쑥이 감나. 저 가세도 많이 있고. 하래 캐야지. 이거 해보다도 많이 났네요. 응, 감나. 가져가 배면 또 씻고 안 걷고.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금낭화, 민들레, 복사꽃을 딸에게 전부 보여줄 생각에 엄마는 딸과 함께 가는 길이 신이 납니다. 가지가 그거밖에 없어 엄마? 응? 가지가 그거밖에 없어? 아, 있어. 카드요? 아니, 있다고, 집에. 네가 2개 안 사줬냐, 2개. 할머니, 응? 딸이랑 집에 가네. 우리 집 며칠 만에 간가 모르지. 이것은 민들레 꽃이고. 싹주고하고 저 땅에서는 삐런 싹주고.
엄마 마음은 꽃밭에 가 있는데 정숙 씨는 말없이 청소만 합니다. 표정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엄마가 불편한 손으로 살림을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울컥합니다. 언니가 반찬 해준 거는 다 먹었어? 응? 다 먹었어? 어이 조금 있어. 잠깐만. 떨어지면 안 되잖아. 엄마의 끼니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예순인 딸도 어떨 땐 불편한 손으로 삼시세끼 차려 먹는 게 힘에 부치는데 구순이 다 된 엄마는 오죽할까. 그래서 엄마 집에 오면 엄마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머니 이거 2번 볶아서 여기다 놔두고 먹어도 변질 안 돼. 그래? 냉장고 안 넣어도 이리 놔두고 먹어도. 그냥 이리 놔두고 드셔. 변질 안 된 게. 힘든 일 있을 때 세상 모든 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친정인데 방앗간에서 자신도 엄마도 손을 잃고 난 뒤로 딸에게 친정은 마음 아픈 집이 됐습니다. 차가 왔다 갔다. 저녁에는 또 새벽에는 또 불쏘지 갖고 있고, 아유 쳐다보면 또 떠가는 것 같다. 불쏘졌네. 또 여간 것도 이렇게 쳐다보면 다 보인다 그죠? 여기는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이번에 제사님. 딸 집에 오지 않는 날엔 마루에 앉아 매일같이 딸 집을 보고 있을 엄마. 딸의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 손을 잃은 엄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서로의 마음 다 알기에 말을 아낍니다. 삐이런 것도 필요하다. 삐이런 것도. 아따 가깝지. 아따 가깝지. 이제야 꽃에 눈이 갑니다. 아따 가깝지. 꽃들은 저렇게 곱고 예쁜데 꾹 참았던 눈물이 떨어집니다. 감격이 그래. 남은 한 손마저 성한 곳 없는 엄마의 손. 이거 관절기라니까. 깜짝이야 그래. 굶으면 나만 손해야. 먹어야 돼. 밥 먹기 싫으면 물 많아서라도 먹어. 그리고 그 볶아진 것도 말아서 먹어. 그 볶아진 것도 연해 엄마. 그냥 우물우물해갖고 생켜. 갈게 엄마. 엄마 갈게. 안녕. 아이고 언제 급하게 내려갔구나. 아이고 엄마는 걸어가는데 그러면 그거지 금방 가지 그거지 언제 가냐? 내가 이제 벌렁게 얼른 가. 집에 조심히 가라.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너만 잘 살면 된다. 세상 모든 엄마들은 말했죠.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는 생긴 잘 안 울어요. 근데 엄마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손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엄마만 보면 눈물이 나봐요. 근데 돌아가시면 복인데 돌아가시면 잊어버렸어. 근데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도 다 지금 그 시기로 돌아가시잖아요. 손을 잃고 난소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덤덤했던 딸. 엄마의 손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아 그래도 내 손 다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루 일수 사는 게 내 손을 잃었다 그런 생각은 나지 그렇게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1년 있다가 엄마 손을 잃으니 1년 있다가 엄마 손을 잃으니 아주 딱 대들 못하겠어요. 아주 죽겠어. 아주 머리를 찍고 싶고 어디 지구음이나 들어가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때 엄마 손을 잃었을 때는. 그때 그 심정 어디다 거정하들 못해. 아주. 그래 아유 어디다 대들 못해. 내 손 잃었을 때 남시하는데 이렇게 엄마 손까지 가져가냐 그 생각만 하면요 어디다 대들 못해요. 세상을 탓할 수도 그렇다고 기구한 운명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집에 굵은 비가 쏟아집니다.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늘 오고 내일은 안 오면서 아유. 엄마가 눈물을 보이면 딸이 피눈물 흘린다는 걸 엄마는 압니다. 그저 딸의 마음이 편해졌으면. 엄마는 괜찮다고 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엄마의 바람대로 날이 화창합니다. 딸네 집 가는 엄마의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는 언제나 자식 집 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좋지. 우리 딸이 사람이 인정이 줘갖고 떡도 막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다 주고 그래. 예, 우리 딸이고 여기 방앗간 딸이 그 둘째 딸인데 사람을 여간 따르게 한단께 떡을 하면은 다 여부 주고 저부 주고 다 줘버려. 사람마다 아주 무엇이든지 다 줘버려. 그래야 쓴다고. 딸은 그래. 사람을 베풀어야 쓴다고. 자꾸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딸은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엄마의 부지런함, 엄마가 베푸는 인정을 보며 딸은 아들 삼형제 엄마가 됐죠. 엄마의 손을 보면 가슴 아프지만 엄마와 함께 떡을 만드는 일은 행복했습니다. 딸이 가슴 아플까 봐
방앗간 안을 들어가지 않았을 엄마. 이제 엄마의 손을 편히 잡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살다 보면 엄마의 손이 그리울 때가 수없이 찾아옵니다. 자식을 기르면서야 알았습니다. 엄마의 손으로 살아가고 살아왔다는 걸 말이죠. 엄마 오래오래 사셔요. 오래오래 살면 못하네. 아이고. 오래오래 살면 못해. 갈 때는 가야지. 아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지. 오래오래 사셔요,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오래오래 사셔요. 아이고, 오래 살았으면 묻은디야. 아이고. 아, 멋있다 우리 엄마. 되게 이쁘다. 엄마니까 엄마 손이 하는 일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식 앞에서 늘 웃고 싶은 엄마. 당신 때문에 자식이 울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훗날 그리워지기 전에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 오래도록 잡고 싶습니다.